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리액트를 왜 쓰고 리액트를 쓸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리액트가 나오게 된 계기 중에 하나인 가상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우리 가상돔을 이해하시려면 일단 HTML이 렌더링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HTML 렌더링 되는 과정. 그래야 여러분들이 가상돔이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HTML을 이렇게 작성을 한다고 칠게였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다고 칠게였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브라우저가 화면에 렌더링을 해요. 실제로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출력. 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출력을 하려면 이 친구들한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자, 어떤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HTML 기반으로 일단은 파싱을 해요. 파싱은 파서, 파싱 이렇게 하죠. 그렇죠? 이 친구들을 뭘로? 객체로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죠. 객체로. 자, 이걸 하는 도중에 예를 들어 이 body의 CSS가 어떻다, div CS가 어떻다 해서 CSS도 파싱을 해요. HTML을 파싱하면서 CSS를 같이 파싱을 해요. 자, 이 두 개는 이제 엔진이 달라서 따로따로 이렇게 행위가 일어나요. 자, 이 파싱한 객체를 가지고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 body 안에, div 안에 H1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돔트리를 만들어요. 이거를 돔트리를 만든다 그래야죠. 자, CSS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요 과정을 여기도 CSS도 이제 요 파싱한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룰을 정하고 나서 요 두 개가 합쳐져요. 요 합쳐지는 과정을 어태치드라 불러요. 어태치드. 어태치먼트 뭐 이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돔트리에 CSS 룰을 정한 것을 스타일 룰이라 하겠죠. 그렇죠? 이거 스타일 룰. 자, 이 두 개를 이렇게 합치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합쳐요. 그렇죠? 이걸 어태치먼트라 불러요. 자, 그러고 나서 자, 돔트리를 한 번 더 그려요. 한 번 더. 자, 이걸 렌더 트리라 불러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돔트리는 구조인 거고요. 이 CSS랑 합쳐진 것을 이제 렌더 트리, 이제 실제로 출력될 트리라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 페인팅을 해요. 자, 이 상태에서 페인팅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꿨다고 칠게요.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만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자, 그렇지 않고 자, 어디서부터 다시 하냐면 여기 지금 돔트리를 만들고 CSS 룰을 어태치하는 이 부분부터 다시 그린대요. 이 부분부터. 내가 자바스크립트 여기다가 예를 들어 스트롱을 붙였다. 자, 스트롱을 붙였다. 그러면 돔트리를 새로 그린대요. 돔트리를. 자, 여기 지금 H1 안에 뭐가 있다? 스트롱이 있다. 자, 이렇게 붙이기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새로 그린대. 완전히 어떻게? 자, 바디 안에 그죠? div가 있고 h1이 있고 스트롱이 있더라. 새로 그리고 나서 스타일 룰이 여기 스트롱이 있는 걸 이렇게 붙여서 어태치해서 렌더 레이아웃을 그리고 렌더 트리를 그리고
그러고 나서 페인팅을 하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새로 다 그린다고 보시면 되죠. 새로 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스트롱을 추가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추가를 하더라. 그죠? 자, 여기 있는 이제 그림을 간단히 보여드릴 건데, 제가 이제 너무 못 그려서 이제 유명한 그림들이 하나 있어요. 자, 너무 큰가? 자, 이게 지금 동작하는 원리인데요. 우리가 이제 HTML이랑 CSS 여러 가지 리소스를 보내면 브라우저가 이제 동시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싱을 하고 객체를 만들고, 그렇죠? CSS도 이제 출력할 수 있도록 객체를 파스하고, 그다음에 돔트리를 그리고, 그다음에 CS 스타일 룰들을 정한 후에, 자, 뭐 그 부모 자식 관계면 어떤 것들이 우선시 될 건지 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바디에 볼더가 보통이었는데 스트롱에 볼더가 굵으면 여기 지금 자식인 스트롱에 볼더가 적용되는 그 룰들을 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SS라 부르죠.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캐스케이딩 뭐예요? 서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관계들이 서로 이렇게 스타일이 서로 적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식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이 여기 스타일 룰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트리랑 룰스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두 개가 붙여진 상태에서 렌더가 되는데, 그렇죠? 이때 이 레이아웃과 서로 교감을 하면서, 그렇죠? 만들어진 레이아웃과 교감하면서 페인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만약에 도큐먼트를 추가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그려진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매번 새로 돔트리를 만들고 룰을 붙이고 또 그리고 또 트리 만들고 룰을 만들고 붙이고 그러면 너무 브라우저가 일을 많이 한대요. 우리가 여기에 추가하는 행위로, 그렇죠? 너무 많은 일들을 추가하기 때문에 리액트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그러면 자, 여기 돔트리 부분을 가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자, 우리가 이 트리 부분을 매번 새로 그리지 않고, 그렇죠? 자, 우리가 매번 스트롱이 추가될 때마다 새로 그리지 않고 이 부분을 가상으로 트리를 만들어 놓고 추가될 부분만 바꾸면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가상돔이라는 개념이에요. 가상돔. 자, 그래서 리액트가 뭘 만든다? 가상돔을 만들더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기존의 방식이라면 처음에 출력을 할 때 가상돔을 미리 만들어 놓는데요. 자, 바디가 있고, 그렇죠? 여기에 div가 있고, 여기에 h1이 있고, 여기에 텍스트가 있었는데 원래 텍스트가 이렇게 있었죠, 그렇죠? 텍스트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안 하고 말단으로 텍스트 이렇게 하죠. 자, 이거 이렇게 출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내용을 바꿨어요. 자, 내용을 어떻게 바꿨어요? 자, 이 부분만 내용을 바꾼 거예요, 그렇죠? 자, 마치 G처럼 버전이 있는 거였죠. 이전에는 요 버전이고, 자, 이번에는 요 버전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git의 diff라는 명령어로 비교하는 것처럼 요 두 가지를 비교한 후에 지금 요 전체를 바꿀 필요 없이
우리 지금 이미 트리가 그려져 있으니까, 그죠? 이 트리를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있던 돔 트리에서, 자, 이 부분만 보고, 아, 여기만 출력하면 되겠네? 자, 여기만 출력하면 되겠네 하고, 기존에 있던 출력 내용에서, 그죠? 출력 내용에서, 자, 이 부분만 반영을 이렇게 한대요. 자, 돔 처리를 매번 새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상돔이 있는 상태에서 항상 이제 가상돔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걸로 바뀐 내용만 우리 기처럼, 기시 아니라 했죠? 기처럼 바뀐 내용만 찾아서 이렇게 반영을 한대요. 그래서 자, 우리 리액트에 들어가면 도큐먼트가 이 바뀌는 이 내역을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표현해요. Git도 우리가 저장하는 요 내역 바뀐 내용을 스냅샷이라 불러요. 마찬가지로 리액트에서도 요 바뀐 내용을 스냅샷이라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딥으로 확인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반영을 한다. 그래서 가상돔이 기존의 브라우저에서 페인팅하는 방식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도큐먼트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더라. 자, 이게 우리가 리액트를 쓰는 이유더라.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자, 이 부분을 자주 바꾸는 게 아닌 이상은 자, 가상돔이라고 하는 메모리에 올라가 있는 이 친구 때문에 오히려 리액트가 더 느릴 수도 있더라. 그죠? 메모리에 이미 가상돔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리액트를 쓰게 되면 메모리를 조금 더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상돔을 생성하고 있는 요건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컴포넌트를 자주 바꾸는 게 아니면 더 느릴 수도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거다? 자, 기존에 있던 브라우저는 우리가 작성한 것을 파싱해서 어태치하고 다시 렌더 트리를 만들어서 프린팅하는 이 과정들이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돔 트리를 만들고 스타일 룰을 정해서 어태치하는 부분부터 매번 새롭게 하더라. 그렇죠? 내가 스트롱을 붙이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도큐먼트가 자주 바뀌면 그러면 돔 트리를 매번 새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느려지더라. 그래서 리액트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돔을 만들어서 돔 트리가 미리 구현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변경된 내용만 스냅샷으로 찍어서 딥으로 변경한 후에 변경된 내용만 반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돔 트리가 바뀔 때 조금 더 효율적이더라. 그런데 이제 단점을 얘기하자면 굳이 우리가 가상돔을 미리 항상 새로 생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더라. 그래서 너무 많은 변화가 그러니까 조금만 변하는 거인데 우리가 리액트로 구현하는 것은 좀 별로고 그쵸? 자주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리액트로 써서 자, 요 부분만 바뀌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더라. 가상돔을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브라우저가 도큐먼트를 프린팅하는 과정이 비효율적이라서 우리가 가상돔으로 이 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쓰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그림 그쵸? 자, 요 그림 인터넷에 가면 많을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가상돔 그림도 인터넷에 가면 많아요. 그쵸? 한번 볼까요? 가상돔. 버추얼 돔이라 부릅니다. 가상돔.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변경된 업데이트된 로드들을 확인한 후에 이 부분만 바꾸더라. 여기 가상돔이 동작하는 원리더라. 자, 이미지가 많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바뀌는 내용만 계산을 해서 바꾸더라. 보면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프린트하는 과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쵸?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리액트를 쓰는 이유고요. 자, 처음 목적이 제일 중요해요. 처음 목적이 뭐였어요? 화면을 마치 앱처럼 보이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이었죠. 화면이 앱처럼. 그래서 우리가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쓰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쓰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이 리액트의 장점은 뭐예요? 페인팅을 하는데 그것을 항상 레이아웃을 새로 그려야 되는데 돔트리를 새로 구성하고 부모 자식 관계를 구성한 후에 돔트리를 해서 렌더 트리를 해서 페인팅을 하게 되는데 자, 요거를 우리가 가상돔으로 만들어서 수정된 내용만 항상 돔트리를 그리지 않고 반영을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 자, 근데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면접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사이드 렌더링의 문제점 그러면 뭐다? 최초 로딩이 느리다. 두 번째 문제점 URL이 없는 전통적인 웹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공유가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버에 올라가 있는 게 HTML이 아니다 보니까 서치 엔진 최적화가 안 되더라. 엔진 최적화가 불가능하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리액트를 작성을 하면 검색 엔진 우선순위 노출이 좀 별로 좋진 않더라. 자,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뭘 배워볼 거냐면 일단 수업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들어서 하고 좀 그러니까 우리가 라우터를 이용해 가지고 URL로 프로젝트 수업을 좀 이렇게 분할을 좀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수업이 분리가 안 돼 있으면 좀 힘드니까 자, 리액트 라우터를 이용해서 수업을 좀 분리시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디로 올 거냐면 자, 우리 수업으로 와볼게요. 자, 우리 수업. 자, 여기에서 이제 라우터를 일단 다운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다운받는 방법은 자, 의존성 주입을 받는 거죠. npm i react 라우터인데 자, 제가 이게 라우터도 받아봤고 라우터 돔도 받아봤는데 두 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라우터 돔으로 일단 해볼게요. 라우터를 해도 되고 라우터 돔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 라우터 돔으로 할게요. 자, i는 인스톨의 준말이에요. 그냥 인스톨이라고 하셔도 돼요. 인스톨. 자, 요런 오류가 뜬다. 그러면 이제 고난 문제였죠. 액세스 코드 에러, 그렇죠? make 디렉토리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만들 수 없는 오류다. 그러면 이제 뜨는 사람만, 그렇죠? 맥인토시인 사람만 sudo npm i react router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 패키지에 와보면 리액트 라우터가 여기 보면 7.40 버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우리 블로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블로월 페이지. 자, 여기 src에 와가지고 src. 자, 새로 만들기 경로. 자, 우리가 이제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로 JSX를 반환하는 것을 컴포넌트라 부르는데 컴포넌트 폴더에다가 둘 거예요. 컴포넌트 이렇게 컴포넌트. 자, 처음 만드는 거니까 홈이라고 할게요. 그렇죠? 새로 만들기. 여기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일 JSX로 홈 이렇게 할게요. 홈. 자, 홈. 자, 그래서 홈 컴포넌트 만들어 볼게요. 그렇죠? 내가 이제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export default의 펑션에 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홈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다른 곳에서 import 할 수 있죠. return 자, 여기 비어있는 것을 우리가 프래그먼트라고 불렀고요. 프래그먼트. 자, 우리가 JSX를 무조건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걸 쓴다고 했어요. 제목으로 홈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홈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메인에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밑에다가 쭉 붙여 넣을게요. 자, 메인에다가, 앱에 있는 내용. 자, 앱에 보면, 별거 없네요. 그쵸? 리액트 수업, 뭐 이렇게 있는데, 그쵸? 자, 이거 다시 할 거니까 그냥 지워버리죠, 뭐, 그쵸? 자, 여기 지워버리고, 자, 이 홈을 주소가 인덱스일 때 불러오는 걸로 해볼게요. 자, 홈을 주소가 인덱스일 때 불러오는 걸로. 자, 여기 있는 거는 제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릴 거예요. 자, 지워버릴 거예요. 자, JSX는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이제 여기 있는 프레그넌트 대신에 브라우저 라우터라는 걸 써볼 거예요. 브라우저 라우터. 자, 비대문자 쓰면 메뉴에 뜰 거예요. 브라우저 라우터. 자, 보면 리액트 라우터 도움을 쓰죠, 그렇죠? 자, 여기다가 라우터스 해볼게요. 자, 라우터스. 자, 라우터스. 라우터스가 아니라 라우트스. 자, 지금 보면 이 친구도 임포트를 해야 되었죠? 그래서 임포트. 자, 보면 여기에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브라우저 라우터랑 라우트스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자, 우선은 켜볼게요, 그렇죠? 켜고 이제 들어오는 거 볼 거예요, 그렇죠? 켜고 자, 요거 보고 지금 화면에 아무것도 없죠? 화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기 라우터 안에 아무것도 안 쓴 것도 문제긴 한데 지금 아무것도 없죠. 자, 여기다가 뭐라고 할 거냐면 라우트에 자, 보면 라우터 여기 임포트 하시고요. 그렇죠? 라우터 임포트 하고 자, 패스가 자, 여기 아무것도 없을 때 자, 아무것도 없을 때 자, 그때 요소를 불러오겠다. 자, 홈을 불러올 거예요. 홈. 자, 홈을 불러올 거다. 자, 바로 열고 닫을게요. 홈도 딱히 자식으로 보내는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열고 바로 닫아도 돼요. 그렇죠? 짠, 되죠? 그렇죠? 자, 홈입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주소 하나만 더 만들어 보고 자, 주소 하나만 자, 여기 무슨 뜻이에요? 요 주소로 오면 홈을 화면에 출력하라. 요 부분에였죠? 요 부분에 홈을 출력하라. 이런 거 뜻이에요. 이 브라우저 라우터예요. 자, URL로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것이 라우터. 실제로 이제 주소로 실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JSX 수업을 다시 해볼 거니까 자, 여기 와서 레슨 02 JSX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컴포넌트 와서 세로 만들기 자바스크립트 대문자 L 01 JSX 해볼게요. JS 파일로 자, 마찬가지로 export default 자, 펑션 레슨 01 JSX 자, 마음에 드네요. 그쵸? 탭 return h2 레슨 01 JSX 자, 나는 이렇게 쓰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써도 되었죠? 어떻게? export default 레슨 01 JSX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자,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자, 다 했으면 앱점으로 가서 앱.jsx 가서 자, 또다시 라우터 한번 써볼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터디라는 곳으로 할 거예요. 스터디라는 곳 안으로. 자, 그래서 라우트에 자, 경로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자, 패스에 스터디가 있으면
다시 라우트에. 자, 패스 그대로 놔두고 엘레멘트. 자, 누구를 호출하겠다? 레슨 01 JSX를 호출하겠다. 자, 주소는 엘레멘트랑 동일하게 쓰자고요. 그죠? 주소는 엘레멘트랑 동일하게. 문자열하고. 자, 그럼 이제 스터디에 레슨 02 JSX라고 하면 이 페이지가 나온대요. 그때 중요한 게 여기 슬러시를 쓰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슬러시는 빼고. 자, 한번 요청해 볼게요. 자, 어디다가? 자, 근데 이제 브라우저는 새로 고치면 안 되고 컴포넌트만 불러와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뭐라고요? 스터디에 대문자에 01 JSX. 자, 이렇게 뜨죠, 그쵸? 자, 근데 지금 그냥 고쳐지기만 해야 되는데 새로 고침이 되어서 자, 완전 새로 고침이 되는데 자, 이거를 안 하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내비게이션을 링크라는 걸 쓰셔야 돼요. 링크. 자, 지금 완전 새로 고침이 되고 있죠, 그렇죠? 완전 새로 고침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면 컨솔 창이 이렇게 완전 새로 고침을 하고 있죠, 그렇죠? 자, 완전히 새로 고침을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이제 안 하시려면 자, 여기에다가 내부 자, 지금 현재 라우터 안에다가 이렇게 빼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내부를 안쪽에다 쓸게요. 자, 안쪽에다가 자, 내부 내비게이션 자, UL에 LI가 있고 A 태그가 있고 자, A 태그가 아니라 링크 태그 링크 그냥 이렇게 쓸까요? UL에 LI가 있고 자, 링크 태그다죠. 링크 자, 여기 링크 더 추가하셔야 돼요. 링크 리액트 라우터 도메 링크 자, 여기다가 주소를 어떻게 해요? 링크는 이제 홈이 있고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열고 닫고 자, 홈이 있어야 되죠? 홈 자, 홈은 아무것도 없는 거 자, 그 다음에 li 링크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여기다가 JSX 수업 레슨 01 쓸까요? 레슨 01 JSX 자, 여기 JSX를 링크 그대로 패스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앞쪽에다가 스터디까지 쓸게요. 스터디 자, 지금 콘솔 창이 이제 새로 고치면 안 될 거예요. 볼까요? 자, 홈 자,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현재 이 내비게이션은 계속 바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 브라우저 라우터 바깥쪽에다가 빼고 싶어요. 그렇죠? 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시 부모 태그를 하나 만들고 프래그먼트 그렇죠? 자,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여기 부모 태그에다가 쏙 넣고
자, 쏙 넣고. 자, 내비게이션을 브라우저 라우터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빼볼게요. 이 브라우저 라우터를 최상위에다가 안 두고 싶은데 문제가 좀 생기네요. 그죠? 브라우저 라우터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러네요. 그죠? 브라우저 라우터가 요 링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네요. 그죠? 이거 새로 고칠게요. 그죠? 그냥 컨트롤 Z로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죄송해요.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거 설치를 안 했어. 자, 여기 보면 홈 JSX 누를 때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거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이건 지금 브라우저에서 그 확장 프로그램으로 요 컴포넌트라고 하는 걸 설치하고 있어요. 제가. 자, 보면 이제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친구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친구가 나오는데 자, 이 컴포넌트라고 보이죠? 그렇죠? 자, 요거 이제 설치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가 갑시다. 자, 요건 이제 크롬 확장 도구라서요. 자, 여기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해볼게요. 확장 프로그램. 자, 그러면 이제 웹스토어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죠? 웹스토어. 자, 웹스토어, 그쵸? 요거. 자, 여기서 리액트라고 해볼게요. 리액트. 자, 저는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자, 여기 와서 설치. 자, 삭제했다가 다시 해볼게요. 삭제했다가. 자, 다시 추가. 자, 추가됐어요. 자, 여기 확장 프로그램 보면 여기 지금 고정이 있어요. 고정. 근데 고정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할 필요는 없고. 자, 리액트 프로젝트면 다 컴포넌트를 출력을 해줘요. 이 친구가. 자, 리액트 프로젝트의 컴포넌트를. 자, 근데 지금 동작을 아마 안 할 거예요. 설정을 해야 돼서. 자, 아마 동작을 안 할 거예요. 자, 요거 동작하도록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자, 확장 프로그램 탭이 있어요. 관리. 자, 관리. 자, 보면 리액트 디벨로퍼 툴 세부 정보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세부 정보. 자, 여기 보면 다운로드 권한이 있을 텐데. 잠시만요. 자, 보면 확장 프로그램에서 인터넷 사용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이세요? 요거? 확장 프로에서 사용 기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였던 것 같긴 한데 파일 URL에 대한 액세스 허용? 자, 요거였던 것 같아요. 요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제 기억은 요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새로 고쳐보면 안 되네요? 잠시만요.
아이, 요거였던 것 같은데. 요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밑에 거도. 자, 껐다 켜야 될 수도 있어, 브라우저. 자, 일단 안 되죠, 그쵸? 자, 한번 껐다 켜볼게요. 여러분들 거 놔둬놔 보세요. 자, 껐다 켜야 될 수 있어. 자, 브라우저를 껐다가. 자, 저는 모두 종료 눌렀어요. 자, 모두 종료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라이브 종료돼 버리잖아요. 자, 라이브 종료됐네요. 죠? 자, 다시. 자, 여기 제가 링크가 기억이 안 나서 이거 눌러볼게요. 죠? 네네. 자, 다시 검사해 볼게요. 자, 이제 컴포넌트 뜨죠, 그쵸? 이렇게 뜹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눌렀을 때 아까 깜빡깜빡거리는 거는 이제 렌더링 되고 있는 노드 개체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여기 깜빡깜빡거리는 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컴포넌트 탭 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이죠, 그쵸? 우리가 작성한 것들이 보이는데. 자, 여기 보면 설정이 이렇게 있어요, 설정. 자, 설정. 설정 가서 자, 디스플레이 density. 자, 여기 보면 밑에. 자, 밑에 보면 하이라이트 업데이트 when components render. 자,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면 요걸 하겠다. 그렇죠? 여기 밑에. 자, 밑에 보면 여기 체크. 자, 체크하면 이렇게 렌더링 될 때마다 이렇게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렇죠? 렌더링 될 때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요거 링크를 브라우저 라우터 바깥쪽에 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링크는 여기 라우터 안에 있어야 된대요. 링크 자체가. 자, 그래서 동작을 하지 않았어요. 죠? 자, 링크는 여기 브라우저 라우터 안에 있어야 된대요. 제가 이제 깜빡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이 세로 고침이 안 되는 거를 자,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치면 세로 고침되면 이게 사라져요. 자, 사라지지 않고 URL이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URL로 실제로 다른 주소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있는 이 주소의 컴포넌트를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주소의 컴포넌트를 이 부분에 불러오는 거다. 자, 이게 브라우저 라우터예요. 자, 지금 이걸 쓴 이유는 자, 우리 수업에서 일단은 페이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브라우저 라우터를 쓴 이유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 전통적인 웹 방식인 URL로 공유하는 방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특정 페이지들을 공유하려면 꼭 이런 방식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미리 배운 거예요. 그렇죠? 브라우저 라우터, 리액트 라우터라는 친구예요. 자, 리액트 라우터. 자, 그래서 이게 쉬었다가 와가지고 라우터 설명해 드리고 JSX 이제 다시 좀 해보고 오늘은 유저 스테이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쉬었다가 올게요. 50분까지.